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점의 운동력학, 충격량과 운동량 원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Kinetics of Particles, Impulse and Momentum.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쭉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카이네틱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론. 첫 번째, 뉴턴 제이 법칙이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힘과 그 힘에 의해서 그 물체에 발생하는 가속도와의 관계를 다룬다고 했죠. 병진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F 그 MA, M 이퀄 I 알파.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원리라는 것은 물체의 그 이동 변이와 그 물체의 초기 속도, 최종 속도의 관계. T1 플러스 U1 이퀄 T2. 특히 이제 일가 에너지 원리가 매우 효과적인 문제는 그 이동 경로가 복잡한데 어떤 그 보존력, 중력, 보존력이라면 중력, 스프링 힘이 작용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 경로가 직선이건 곡선이건 뭐 복잡한 선이건 아니면 이렇게 뭐 돌아갔다 오건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출발점, 도착점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이게 포텐셜, 중력 포텐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 방향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 스프링 포텐셜 같은 경우는 그 스프링의 인장 또는 압축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동력학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장의 운동량 충격량 원리, 임펄스 앤 모멘텀 또는 이제 모멘텀 앤 임펄스, 운동량 충격량 원리 또는 충격량 운동량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운동량 충격량 원리는 그 물체의 역시 F 거 MA, M 거 Y 알파를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형태가 바로 이건데 병진 운동에 대해서는 초기 운동량, MV는 이제 선 운동량 또는 선형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초기 운동량 더하기 그 외력이 그 물체에 강한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과 같다. 병진 운동에 대해서. 9장에서는 이제 회전 운동, 강체 회전 운동을 다루는데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초기 각 운동량, 무게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 더하기 그 무게중심에 대한 모멘트에 의한 충격량은 최종 각 운동량과 같다. 이러한 이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그 원리가 효과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충돌 문제라는 거예요. 충돌 문제. 충돌 문제인 경우에 특히 이제 운동량 보존 개념을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간단히 해결한다기보다는 일과 에너지 원리라든지 뉴턴 제법칙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들도 이런 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병진 운동에 대해서 F급 MA에 대해서 외력이 강체에 강한 충격량은 선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모멘트가 물체에 강한 각 충격량은 각 운동량 I 오메가의 그 변화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젤에서 이제 질점의 그 선형 충격량, 리니어 임펄스, 그 선형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을 정의하는데 뭐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은 어떤 물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질점이든 강체이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그 질점은 이 강체에서 오메가가 0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죠. 0인 경우다. 이제 선 운동량 MV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라는 게 이제 어떤 T1이라는 시간이죠. T1이라는 시간에 어떤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MV1이었는데 T2라는 시간에 그 운동량이 MV2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 운동량을 변화시켰느냐? 충격량이라는 얘기죠. 그 외력이 그 물체에 강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운동량, 충격량 원리가 되는 겁니다. 병진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8장에서는 이제 질점이 병진 운동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의 경우 이제 어떤 직선을 따라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초기 선운동량, 그 다음에 그 물체에 강한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8A 1절에 선형운동량, 말 그대로 정의죠. 선형운동량은 리니어 모멘텀에 L을 따서 L로 정의하고 MB로 정의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운동량은 역시 여전히 벡터다.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또는 워크 이런 것은 스케일러죠. 스칼라형이었는데 운동량은 그 속도 벡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역시 벡터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X방향의 모멘텀과 Y방향 모멘텀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과 MA라는 어떤 뉴턴스의 법칙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간에 의해서 접근하는 형태가 이렇게 외력을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형태가 바로 이게 이제 충격량이라는 것이고, 이 충격량은 선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충격량은 말 그대로 인테그럴 FDT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평균 힘의 개념을 쓰면 이제 어떤 힘이 이렇게 R이라는 게 외력인데 외력이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변하는데 평균적인 힘을 생각하면 이걸 R 에버리지를 생각하면 요거에다가 요 외력이 가한 시간 이 델타 T, 요 델타 T를 곱한 요 면적 자체가 이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충격량도 역시 그 벡터이기 때문에 X 방향의 충격량, Y 방향의 충격량, 3차원 공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축 방향의 충격량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X 방향의 충격량은 X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MVX 마이너스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Y 방향에 대해서는 Y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 지축 방향에 대해서는 지축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평면 운동을 다룰 때는 지축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을 다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 운동에서는 X, Y, 지축 방향의 트랜스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평면 운동을 가져가면 그 트랜스레이션은 X 방향의 트랜스레이션, Y 방향의 트랜스레이션. 즉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 원리에서 X 방향에 대해서는 선 운동량에 대한 선 운동량, 선 충격량 원리, Y 방향에 대해서 선 운동량, 선 충격량 원리. 지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장에서는 지축에 대한 로테이션, 경진, 회전. 경진 운동이라면 XY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전이라는 것은 지축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평면 운동인 경우에 그 지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는 물체이고 그 무게 중심에 대한 각 운동량 더하기 각 중량은 최종 각 운동량과 같다. 이 지축에 대한 각 운동량 각 중량의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m이고 y 알파를 시간에 의해서 접근한 형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운동량의 보존이라는 것은 초기 운동량과 최종 운동량이 같으려면 그 외력에 의한 충격량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력이 또 X 방향, Y 방향 이렇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벡터를 갖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축에 대해서 외력에 의한 충격량이 0이다.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의 합이 0인 방향에 대한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예제를 다뤄봤었고,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면 힘의 방향이 지금 이제 X 방향,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얘기하면 XY 지축 3차원 공간 운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X 방향의 힘, 지축 방향의 힘이 들어오니까 Y 방향의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Y 방향의 운동량은 보존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 운동량이 있다고 할 때, 초기 운동량은 X 방향의 운동량이 있고, Y 방향의 운동량이 있고, 방향의 운동량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충격량도 여기 이제 인테그랄 FDT가 되지만 충격량도 힘의 방향에 따라서 X 방향의 충격량, Y 방향의 충격량, 지축 방향의 충격량이 들어오고 최종 운동량도 X 방향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첨자를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니셜, 파이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MVX 이렇게 파이널 쓰는데 강의로부터 보통 이제 1이 이제 어떤 T1이라는 시간, 2라는 것을 T2라는 시간. 충격량은 1이라는 시간에서 2라는 시간에까지 가한 충격량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nitial, final 이렇게 교과서는 이렇게 펴지는데 강의표 되게 1에서 2.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초기 시간이 T1, 최종 시간이 T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 시간 간격이 델타 T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델타 T가 매우 작은 거죠. 누가 뭐 0.01초 이렇게. 이런 예제 같은 경우는 그 외력 P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쭉 처음에 증가하다가 일정한 힘을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또한 어떤 뚝 떨어뜨려서 일정한 힘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이제 외력 P가 어떤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 물체의 이 바닥면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마찰력,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외력에 따라 같이 증가하죠. 근데 어디까지?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39.24라는 것이 μSN에 해당되는 거죠. 바닥에는 이제 정지 마찰력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μS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 이게 만약에 일단 미끌렸다 그러면 운동 마찰력 μK가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이제 외력이 그러니까 39.24라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는 순간 그 물체는 이제 딱 움직이기 시작하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 μKN 이거 29.43이라고 되어 있죠. 쭉 가다가 언제 멈추느냐, 이게 T-final이라는 게 멈추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네. 언제 멈출까요? 네. 멈춘다는 얘기는 이제 최종 운동량이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초기 운동량이 0이었어요. 초기 운동량이 MV0가 0이었어요. 그럼 이제 멈춘다는 얘기는 최종 운동량도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력에 의한 충격량이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이제 결국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력 P에 의한 운동량과 마찰력에 의한 외력 P에 의한 충격량과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이 같아질 때, 그게 뭐예요? 요 면적. 이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같아질 때, 그때 이제 충격량의 합이 0이 되니까 그때 멈추겠지. 그리고 지난번에 한 학생이 질문했죠. 왜 이게 갑자기 떨어지느냐? 이때는 이제 멈췄으니까 요 크기가 뭐가 될까요? 요 외력의 크기가 같겠죠. 요때 마찰력의 크기와 이건 이제 마찰력이 이렇게 일단 여기가 멈췄다 출발해서 다시 멈춘 상황이 되잖아요. 멈췄으니까 다시 멈춘 상황에서도 계속 외력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항하는 그 마찰력, 동지 마찰력, 외력에 따라서 이 마찰력도 쭉 따라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의 크기에 따라 그대로 따라 증가하는 거죠. 들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25 맞죠? 네, 여기 맞네요. 25라는 힘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그때의 마찰력은 25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질점계 얘기를 했었는데, 질점계는, 질점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력, 결론은 뭘까요? 내력에 의한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이게 결론이죠. 내력에 의한 충격량의 합은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질점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질점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특히 이제 충돌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당구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보통 이제 시험 끝나면 당구장을 갔거든? 당구장 가가지고 이제, 야, 어디 당구장 어디서 보자, 뭐 이런 식이었거든. 요즘 학생들은 당구장을, 여러분들은 어때? 요즘도 당구 치나? 당구 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을 들 수가 없지. 누구 당구 치는 사람 얘기 좀 해봐요.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당구 좀 칩니까? 칩니다. 그래? 보통 그게 요즘 옛날에 보니까 PC방을 많이 간다고 그러던데, 당구도 많이 치니? 둘 다 합니다. 둘 다예요? 둘 다. 그럴 수 있겠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요즘 당구비 얼마냐? 얼마에?
좀 싼 곳이 시간당 한 6,000원 하고 시간당 10분당 6,000원. 1,000원. 네. 서울 가면 근데 10,000원이 더 넘어가요, 한 시간에. 우리 때는 보통 300원이었습니다. 예, 300원. 10분당 300원이었어요. 예, 뭐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당구공을 생각하면 쉬운데, 당구공의 충돌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구 쳐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족구가 있을 때 흰공을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서 딱 부딪히고 얘는 멀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이제 뭐, 이 위쪽을 치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당구 용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를 치면 이제 딱 밀려오고, 위를 치면 얘 먼저 간 다음에 얘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구를 잘 치려면 운동량 충족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당구 실력은 이거 원리를 안다는 거하고 전혀 별개긴 하지만, 당구공의 충돌을 생각하면 이거 뭐 거의 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구공,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파티클이 2개뿐만이 아니죠. 뭐, 3개, 뭐, 4개, 이렇게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파티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점계, 이 질점계 전체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게중심.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표시한 겁니다. 질점계 무게중심. 그래서 이제 만약에 L번째 파티클, L번째 질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L번째 질점에, 이게 이제 만약에 L번째라고 해봐. 여기 L번째라고 하면 ML, VL의 운동량을 갖겠죠. 초기 이런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L번째 운동량에. 1이라는 것은 T1이라는 시간에서의 운동량. 근데, RL은 이 물체에 들어온 외력.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외력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 어떤 그 당구 다이라고 하죠. 그 다이의 그 작용하는 마찰력. 마찰력인데, 그, 마찰력이 있고 또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이 이제, 중력은 근데 이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중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마찰력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이제, 어쨌든 마찰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마찰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찰력은 이 충격력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충격력, 임펄시브 포스에 비해서 이 마찰력은 매우 작기 때문에, 네, 그 얘기가 아마 여기 나오죠. 그 많은 충돌 문제 이걸 먼저 보면은, 네, 보통 여러분들 그 교과서 예제 보면은 중력과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거의 잘 계산을 안 하거든. 예. 그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충돌 문제에서 그 비충격력, 이 비충격력이라고 하면 이제 마찰력, 중력, 스프링 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격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이거지. 근데 이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충돌 문제는 델타 T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일부 작다는 게 매우 작다는 의미예요. 델타 T가 예를 들어서 0.0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찰력 자체는 상당한 크기를 가질 수 있어도 이런 델타 T가 워낙 작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거의 충격력을 RGF라고 표시했고 지금 마찰력을 스몰 F라고 표시했는데 이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이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보다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답에 미치는 영향이 뭐 예를 들면 1, 2% 정도다. 뭐 1, 2%도 크다면 크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마찰력에 의한 충격력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 예제에 어떤 예제는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는 예제도 있고 어떤 예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살짝 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말 그냥 없이 그냥 중력에 의한 충격량, 그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 그냥 계산해서 그냥 뺐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워낙 상대적으로 이 비충격력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런 충격력에 비해서는 그 충격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미리 보면은 망치로 어떤 그 바닥을 땅 때리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바닥과 이 충격력은 충격력, 임펄시브 포스는 이 중력에 비해서 워낙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은 이 중력에 의한 중력도 작용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중력도 그러니까 델타 T만큼 작용하는데 이게 뭐 거의 무시할 만하다.
그런 이유로 중력, 이 아랫방향 중력이죠. 중력이 작용하지만 중력에 의한 충격량, 중력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거의 0이 된다. 그래서 무시할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바닥에서 미끌리는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당구공 생각하면 당구공, 당구대와 그 사이에, 이 당구공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충돌 시간, 이 델타 T가 매우 작기 때문에, 델타 T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면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이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충돌 문제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엄밀하게 좀 따져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을 무시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L번째 파티클에 대한 그 초기 운동량은 mlVL의 1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ml이라는 그 질점에 작용하는 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라지는 외력을 의미하는 건데, 외력. 아까 마찰력도 외력은 외력이지. 예, 그래서 그 마찰력이나 또는 어떤 임의의 외력.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예를 들어 당구를 치려면 당구대로 딱 치잖아, 처음에. 그건 외력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체가 어떤 이 VL이라는 어떤 속도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 외력의 충격량. 요 FL은 뭘까요? 이거는 공과 공이 딱 충돌했을 때, 충돌하면 뭐래? 충격력을 서로 주고받죠?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L번째에 파티클에 작용되는 그 충격력 또는 여기서 충격력이 내력으로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 내력에 의한 충격량, 인테그랄 스몰 FDT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L번째 파티클은 mlVL2의 운동량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자 이거예요.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질점계의 초기 운동량은 결론적으로 여기 뭐죠? 전체 질점계 초기 운동량은 질점계 무게중심의 운동량과 같다. 이게 무게중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mlVL 이꼴 전체 질량 곱하기 무게중심의 속도. 이거는 이제 질적인 질량중심의 위치 1차 모멘트 합에서 이걸 한번 미분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그 질점계의 그 어떤 관성력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점계의 개념이 그대로 이제 강체로 이제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구장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런 질점계에서 내력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크기를 갖고 방향이 만들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내력에 의한 충격량은 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로 외력에 의한 충격량만 남는다. 초기 운동량 더하기 외력에 의한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회 3회 2절에서 그 질점계의 선형 운동량 보존을 얘기할 때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면 질점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두 개의 질점의 충돌 문제에서 이제 운동량 보존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뒤로 가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충돌 문제, 이런 이제 아주 단순한 충돌 문제를 보면 A라는 공이 있어요. B라는 공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건 추돌이라고 하지. 얘도 이렇게 가고 얘로 가고 있으면 이제 속도 벡터 방향에 따라서 정면 충돌 추돌 있죠. 추돌 쫓아가서 이제 어떤 부딪히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공이 딱 부딪히면은 약간 이 찌그러진 모양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게 탄성체,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이번 기초동력학에서 보통 강체를 다루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탄성체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뭐 탄성체를 안 다룬다고 했는데 갑자기. 근데 이 충돌 문제에서만큼은 탄성체를 강조합니다. 탄성체. 그래서 탄성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
찌그러지는 모양. 찌그러지는 모양, 찌그러지는 때 작용하는 이 충격력, 여기 변형력, 디포메이션 페이즈에서 FD, 그 다음에 복원력, 뭐 이런 무슨 내력이죠. 주고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내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력. 네. 그리고 딱 이 충돌 직전에, 이게 보면 충돌 직전에 이렇게 딱 충돌 직전에 어떤 속도를 갖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충돌 직후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VAI, Initial Velocity, 그 다음에 VAF, Final Velocity. 이건 충돌 직후. 이건 충돌 직전. 그러니까 이거네. 충돌 직전에 T1이었다. 충돌 직후에 T2였다. 그럼 이제 이 공이 이게 좀 변형되다가 복원되죠. 이런 구간. 그러니까, 예. 근데 이 T1과 T2 사이의 이 충돌 시간이라는 것이 뭐 T1과 T2라고 표시했지만 불과 뭐 이 델타 T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0.01초 매우 작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뉴턴 제곱칙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운동량 충격력 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충돌 문제에서 이 충격력은 내력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 돌아가서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질전계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 당구공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당구공. 예. 근데 당구공도 직선 이건 근데 좀 임의의 어떤 이게 이제 임의 속도 벡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벡터를 뭐 M1, V1, M2 그래서 이런 초기 운동 상태에서 어떤 외력의 충격량이 들어오면 예, 운동량이 운동량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겠죠. 초기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이다.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운동량 보존을 생각하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런 얘기죠. 보존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자, 질량 중심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이게 충돌 문제를 생각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딱 충돌을 하면은 이게 이제 초기에 M1, V1 이게 이제 M2, V2에 이게 1, 2라고 하니까 또 1이 있으니까 좋고 헷갈리지. 이럴 때는 이니셜 파이널이 낫네. I, 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것도 I죠.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딱 충돌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T1이라는 시간에 충돌 직전이야. 충돌 직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충돌을 하면 이제 어떤 자기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멀어지겠지. 그럼 그때는 이제 M1, V1의 파이널, M2, V2의 파이널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멀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합이 두 질점의 운동량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럴 때 이 질량 중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질량중심은 두 질점 사이 중간 위치가 될 텐데 그 질량 중심의 속도는 또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영화 그래비티 거기서 이제 두 주인공이 이제 여기다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예요 우주정거장이 여기 있었는데 끈으로 막 연결돼가지고 산드라 블록하고 조지 클루니가 막 서로 끈으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막 멀어지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지 클루니가 결단을 하잖아요. 같은 척에 이제 굳이 생각하면 이렇게 MA, MB가 이제 같은 속도는 아닐 텐데 대충 얘기해서 쭉 끌려가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줄을 딱 끊어버리면 내력이 각각 질점에 충격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 M1은 이쪽 우주정거장 쪽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더 멀리 멀어지는 거지. 예.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확인이 되냈지? 네. 네. 이거 뭐 지난 시간 여러분들 이거 저기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사고 나기 전에 다가 이제 요거죠, 요 장면. Hey, Doc. Just hold on.
그래서 아까 그 우주 멀어진 장면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이 장면이지.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주정거장이 멀어지고 있잖아.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이렇게 쭉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딱 줄을 놓으니까 이 산드라 블록은 일로 가고 이제 조지 클루니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중간점에 있는 질량 중심의 속도는 유지하겠지.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예.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량, 중력량 원래. 가다가 이제 이게 참 이것도 참 이렇게 줄이 또 이제 운주정령 방향으로 쫙 이렇게 온라인이 됐기망정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You just hold on, and I'm gonna start pulling you in. 조금만 더 봅시다. Doc, Just hold on, hang on. I am gonna pull you in. I'm Ryan, gonna listen. pull you in. You have to let me go. No, The ropes are too loose. I'm pulling you with me. You have to let me go, or we both not die. letting you go. We're fine. 우주에서 생존하려면 동력학을 알아야 된다 이거. 네, 이 장면이죠.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Ryan, let 쭉. go. 근데 이게 줄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조금 It's not up to you. 한쪽 줄이 저쪽 걸려 있었으니까 그냥 안 끊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네. Please don't. 하여튼 뭐 You're gonna make it, Ryan.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No. 네. 조지 클루니는 자기 운동량을 가지고 파이널 이제 그리고 넘어가고 있고 이제 이 산드라 블록은 이제 새로운 운동량을 얻게 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결점계의 운동량 보존을 우리가 충돌 문제 해결에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격력과 비충격력을 보면 자 이렇게 충돌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물체가 뭐 아까는 당공 충돌이었지만 이건 뭐 박스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VA라는 속도로 딱 접근하고 얘는 VB라는 속도로 해서 충격력이 작용한다. 네, 충격력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겠죠. 충격력이 처음에 쭉 증가하다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평균 충격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평균 에버리지. 근데 이 충돌 문제에서 이 충격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작다 이거죠. 뭐 교과서에 근데 이 충돌 시간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충돌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0.01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0.01초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충격력, 임펄시브 포스에 의한 충격량은 다른 비충격력, 중력이라든지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이 마찰력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중력도 마찬가지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충돌 문제에서는 충돌 시간이 매우 작은 충돌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제 8회 뭐 복합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일가 에너지 원리와 운동량 충격력 원리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뭐 아주 뭐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보면은 여기 이제 질량 MA를 가는 어떤 박스가 이렇게 이제 20파운드, 중량 20파운드, 여기 MG가 되는 거죠. 쭉 여기 뭐 이게 뭐 롤러 같은 게 쭉 있잖아. 이거 왜 그랬을까요? 마찰력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마찰력을 무시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만 생각하면 되잖아. 쭉 내려와서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하면 근데 이 박스 B는 원래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B의 초기 운동량은 0이었지. 얘는 뭘까요? 얘는 초기 운동량이 0이었어요. 근데 여기 A 박스는 어떻게 돼? 요만큼 10피트라는 높이를 내려왔으니까 이 운동량 충격량을 위해서 충돌 직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충돌 직전의 속도. 그러면은 자 충돌 직전에 A는 이런 운동량을 갖고 있었죠. MA, VA의
T라는 것은 충돌 직전 시간이 T2고 충돌 직후 시간이 T3예요. T1은 뭘까요? 여기서 요 1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그 박스가 이제 그 H 높이에서 출발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점계 이건 이제 충돌 문제가 되는 거죠. 충돌 문제에서 T2와 T3라는 것은 충돌 시간. 그러니까 매우 작은 시간이죠. 이 델타 T라는 것은 뭐 매우 작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질점계에 대한 운동량 보존을 생각할 수가 있다. 충돌 직전 A의 운동량, 충돌 직전 B의 운동량. 물론 이제 어떤 이게 박스 B가 어떤 초기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초기 운동량을 갖는 거지, 물론. 근데 이 박스 A와 B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물체가 이제 같은 속도를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만큼 쭉 미끌려서 정지할 때, 정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T2, T3 정지 시간. 지금 정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T3라는 것은 충돌 직후 시간. T2라는 것은 충돌 직전 시간. 요 델타 T는 매우 작다는 거. 네, 정지할 때까지 거리, 뭐 이런 건 일가 에너지 원리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충돌 문제에서는 이 내력에 의한 충격량은, 여기 뭐 굳이 표시를 했는데, 내력에 의한 충격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로서 사라지게 되겠죠. 충돌 직전에 A와 B에 이렇게 서로 이제 F라는 충격량이 이렇게 충격력, 임펄스 포스가 작용할 텐데, 이건 이제 각각 질점에 대해서는 외력으로 작용하지만 F가 이제 A에 대해서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고 뭐 B에 대해서 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질점계에 대해서는 내력에 의한 충격량은 FDT-FDT에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점계 전체의 운동량, 질점계의 초기 운동량은 질점계의 최종 운동량과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지. 물론 각각의 질점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 문제에서 A의 입장에서는 충돌 직전에 이런 운동량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운동량. 그런데 그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가 MAVA 2라는 최종 운동량을 갖게 된 거지. A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충돌 시간이 이제 T2에서 T3라는 거예요. 그럼 B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B, VB라는 초기 운동량, 정지에 있었다면 물론 초기 운동량, B의 초기 운동량은 0이 되는 거지. 여기에 충격력에 의해서 이만큼 충격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MB, VB, 3라는 운동량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 질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충격력이 외력이 작용하지만 이 질점계에 대해서는 질점계를 생각한다면 질점계라는 것은 이거의 합이죠. 이거의 합이 초기 운동량이었어요. 근데 충격력에 의한 충격량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운동량은 L2가 된다. 그래서 L1 이퀄 L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뭐 방금 이제 이 충돌 시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엄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또 가끔 있는데, 여기서 보면 A에도 마찰력, B에도 마찰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실은 이 마찰력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워낙 작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뭐 마찰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뭐 NA라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스 B에도 이게 시간이 워낙 작으니까 이게 쓴다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얘들은 거의 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0으로.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작용을 하지 분명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그 운동량 충격량 원리는 역시 충돌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충돌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운동량, 중력량 원리가 뭐 굳이 필요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게 이 문제가 아마 그거였죠. 이렇게 어떤 선박 위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 M카라고 돼 있지. 이거 MB는 이제 선박의 중량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이게 차의 중량보다는 이 배의 중량이 훨씬 크겠지, 물론. 근데 끈이 이렇게 연결됐잖아. 이렇게 끈이 연결돼서 정박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중력을 의미하겠죠. 이 중력. WC는 차의 중량, B는 이제 그 배 전체의 중량, 그다음에 T는 이제 여기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나도 잘 교과서 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가 출발을 한다 이거죠. 출발을 하면은 그래서 어떤 만약에 자동차가 초기에 정지하고 있다면 초기 자동차의 운동량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도 정지하고 있었다면 이것도 초기 운동량이 0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이 출발하면은 이 가판 위에서 자동차 바퀴하고 요 마찰력이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마찰력을 주고받으니까 이렇게 마찰력에 의한 충격량은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에 작용하면 이게 어떤 유체력도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유체력. 확력 같은 유체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것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점계라고 볼 수 있죠. 질점의 매스가 워낙 커서 그렇지. 이 두 질점계에 작용하는 외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로프에 작용하는 텐션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쪽 X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Y방향에 대해서는 중량이 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만 얘는 이제 Y방향에 지금 운동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어떤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도 이 배의 매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배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거의 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예를 들어 30km의 속도를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로프에 작용한 텐션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대충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마 이제 자동차가 어떤 속도 V2를 얻게 되었는데 그럼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선박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또 운동량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동차가 이제 멈췄다. 자동차가 멈췄다. 자동차가 멈췄다는 얘기는 이 가판위에서 멈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박과 이 자동차 얘는 0이어도 이 전체 질점계는 어떤 속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게 이 V3라는 거거든. 예. 요렇게 해서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유체력이 작용을 하겠지만 얘는 0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질점계는 질점계죠. 워낙 매스가 커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운동량 어떻게 보면 운동량 보존.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운동량 보존이고 첫 번째는 운동량 보존은 아니지. 왜냐하면 장력 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많은 가정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운동량 충격량 원리 또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이런 동력학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제 8회사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답안이 길은데,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이게 그러니까 포탄이라고 생각하면, 포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무슨
날아가는 공이 중간쯤에 이제 두 개로 딱 그냥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폭탄이라고 돼 있지? 폭발이라고 했으니까. 속에 이제 어떤 속도로 이렇게 딱 이제 발사를 했다는 얘기죠. 발사를 했으면, 이게 이제 요 포인트가 탑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쭉 비행을 하면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이 탑 포인트에서의 이 V1, 이 속도,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폭발 직전이니까 이제 폭발 직전 또는 충돌 직전, 충돌이나 폭발이나 사실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직전, 폭발 직전 속도가 이걸 구할 수 있죠. 이건 이제 키네맥스 관계에 의해서 이 중력 가속도가 이제 그 마이너스 K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초기 속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얘는 구할 수가 있지. 폭발 직전의 속도를. 그럼 폭발 직전에 이 폭발 직전에 이 포탄은 MV1이라는 운동량을 초기 운동량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요. 폭발 직전 직후에 대한 이제 운동량 보존을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이제 근데 M이 갈라져서 이제 MA와 MB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M은 이제 MA와 MB로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이제 합쳐져 있다가 나중에 갈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 여기 보니까 노테이션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교과서 노테이션, 어쨌든 지금 의미는 1이라는 것은 그 폭발 직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따라가면. 후라는 것은 폭발 직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따르면, 아, 이걸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죠. 폭발 직전이니까 1. 그런데 폭발 직후에는 MA, VA, 교과서는 아마 이걸 갖다가 그렇게 돼. 교과서는 이제 폭발 직후의 속도를 이렇게 V0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정리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 보면 그 발사 때 또 초기 속도 V5라고 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발사 때의 초기 속도와 폭발 직후의 초기 속도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건 이제 그 잘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폭발 직후를 여기 T2라고 한다면 이건 이렇게 2라고 표시하지 뭐. 표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각각의 질점에 대해서는 폭발 직전에는 1이라는 속도를 갖고 있다가 폭발 직후에는 2라는 속도로 바뀌었겠죠. 파티클 B 같은 경우도 폭발 직전에 속도가 같았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날아갔으니까. 그때는 V1이라는 같은 속도로 가다가 VB2라는 속도로 이제 폭발 직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속도와 이런 속도로 각각의 운동량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폭발 직전에 이런 운동량을 갖고 있었다. 근데 델타 T만큼 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운동량을 갖게 되었다 이거지. 이거. 서로 MA와 MB에는 그 폭발력에 의한 충격력이 작용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내력이잖아요. 내력으로 볼 수 있잖아. 주고받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충격량은 여기 있죠. 0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표시를 굳이 해줬는데 중력은 상대적으로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없는 건 아니지. 이건 거의 이제 무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중력은 작용하잖아요. MAG. 여기도 이제 뭐 중력은 작용하는데 여기다가 델타 T 곱하면 이건 뭐 거의 0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델타 T가 뭐 이 폭발 시간인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0.01 뭐 이렇게 워낙 작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발 직전 직후에 대한 질점계의 운동량 원리는 이거죠. 질점계에 대해서는 이거고, 질점 A에 대해서는 이거죠. 질점 B에 대해서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사라지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이제 폭발 직전 직후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을 다룬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키네미스 문제를 쭉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 왜냐하면, 자, 보세요. M이라는 지뢰를 가는 포탄이 V0라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쭉 날아가서, 그러면 폭발 직전의 속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어떤, 그, 적분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발 직후에 이
MA가 이렇게 이제 MA의 최종 좌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2,500 거리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아래의 좌표를 알려줬다는 얘기거든. 예, 이렇게. 근데 이게 A라는 그 질점이 여기서 폭발한 걸로 돼 있네요. 이렇게 폭발해서 날라왔다는 얘기죠. 날라와서 뚝 떨어졌는데, 근데 이때 초기 속도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 여기도 또, 이렇게. 아까, 이거 참, 이거, 예, 네, 보면은, 폭발 직전을 1이라고 했지? 1. 폭발 직후를 2라고 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A라는 파티클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떨어졌는데, 이건 뭐의 결과예요? 요 V2를 적분한 결과지. 이 V2, VA 폭발 직후의 속도를 적분한 결과가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최종 낙하 지점을 알려줬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티클 A의 폭발 직후 속도 VA2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은, 투죠. 요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요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발 직후 질점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잖아. 얘를 적분해주면 그럼 RB를 계산할 수 있지. 요걸 계산할 수 있죠. 순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폭발 직전 직후의 운동량 보존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어떤 미지수로 뭐 이런 뭐 폭발력을 구하라 그런 얘기 뭘까요? 얘를 알려줘야 되겠죠. 델타 T를 알려주면 폭발 직전의 운동량, 폭발 직후의 운동량 각각 질점에 대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평균 폭발력, 나 델타 T 둘 중에 하나 알려주면 뭔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잖아. 델타 T를 알려주면 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때 예를 들어 폭발력이 뭐 얼마였다. 그럼 폭발 시간을 구하라. 그럼 또 그때 델타 T를 계산할 수 있겠지. 아마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지금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8회 사절은 탄성체 충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충돌 문제에서도 이제 질점계 운동량 보존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충격량, 각운동량,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가변질량계 8회 6절은 진도에서 뺍니다. 스킵인데, 유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변질량계는 나오죠. 사실상 유체역학에서 가변질량계는 동력학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변질량계에서 이제 베리어블 매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베리어블 매스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곱칙을 적용하면 이제 외력의 이제 운동량의 변화라고 할 때 이 M 다시 존재하죠. M 다. 왜냐면 가변질량이니까 M 다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M 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질량을 잃거나 얻거나, 그러니까 질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M 만약에 플러스라면 질량을 얻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M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질량을 잃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 대표적인 게 로켓이라는 얘기예요. 로켓.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로켓 그림은 아닌데, 여기 로켓 그림을 해놓는데, 여기 이제 원래 로켓 질량이 M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델타 M을 계속 잃는 거잖아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M이 계속 감소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연소 시간이 상당히 길긴 하지만은 연소 시간의 순간순간을 보면 그게 델타 T가 된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그러니까 로켓 본체와 추진제, 프로펠런트라고 하죠. 추진제로 구성된 질점계를 보자는 거예요. 일단 질점계. M과 델타 M으로 이루어진 질점계. 그러면은 이 질점계의 초기 운동량은 처음에는 이제 연소가 시작되기 전 또는 이 델타 T라는 것은 이제 연소 중간에 어떤 특정 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델타 T
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 그 T에서는 LT라는 초기 운동량을 갖죠. 그건 MV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로켓은 요만큼의 질량이고 그때 추진제는 요만큼의 서로 속도가 같았겠지 이때는. 근데 델타 T 이후의 운동량은 로켓은 이만큼 속도를 얻었고 그 추진제는 이제 그 뒤로 이제 이게 연소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 속도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공기 중에 뿌려지겠지. 이렇게 운동량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생각하면 초기 운동량 더하기 외력에 의한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과 같다. 이걸 생각하면은 그대로 쭉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 이제 이 로켓에 작용하는 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나와 있겠지만 중력, 항력, 양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켓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속도로 날아가면 이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드랙, 항력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속도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 이 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웨이트, 드랙, 그다음에 리프트 이렇게 중력, 항력, 양력. 거기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이걸 추진한 추력이 있는데 이 추진력 있잖아요. 추진력. 이 추진력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변질 연계에 대한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따지고 있는 건데 이걸 쭉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12페이지는 학습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스킵해 줬습니다. 네, 8회 6절은 가변질 연계 스킵합니다. 그렇지만 운동량, 충격량을 이해하기에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초기 운동량 더하기 외력에 의한 충격량은 최종 운동량은 자, 로켓에 대해서 추진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양변을 정리해서 델타 T로 나눠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리미트를 씌워주면 자, 이게 뭘까요? 그대로 외력이 되겠죠. 외력은 MV 닷. 이게 뭘까요? 이건 로켓의 관성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진제 같은 경우는 M 닷이라는 속도로 지금 M 닷이라는 속도로 이제 질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VA 오버 M은 뭐냐면 이건 추진제의 배출 속도. 그 다음에 이건 로켓 속도.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추진력에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프로펠란트, 그러니까 그 추진제 입장에서는 델타 M의 초기 속도를 갖고 있었죠. 이렇게 델타 M V라는. 근데 여기서 P라는 속도로 이렇게 멀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추력을 로켓과 추진제의 질점계로 본다면 이건 내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력이 얘를 로켓을 밀어주지만 얘가 이제 추진제 여기 이제 델타 M을 같이 밀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켓과 추진제로 이루어진 전체 계에 대해서는 추진력은 내력이다. 근데 추진제를 제외한 이 로켓만 생각하면 얘는 또 외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 로켓은 날아가는 거지. 마치 아까 그 영화 그래비티에서 주인공이 멀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크지만 로켓은 일이 훨씬 속도 날아가고 이 추진제는 뒤로 나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 추진제 입장에서는 델타 M V라는 초기 운동량에다가 인테그랄 요게 뭘까요? 요 내력. 요게 이제 추진력인데 그게 이제 델타 M V라는 속도를 이제 최종 운동량을 갖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 추력 스러스트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스러스트는 M V A over M. 이거 뭐냐? 추진제의 배출 속도와 로켓 속도와의 상대 속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의 입장에서는 로켓은 이제 M-델타 M의 질량을 갖게 되는데 요런 초기 운동량 더하기 로켓에는 근데 외력이 작용하고 있죠. 외력. 그 외력이라는 건 뭐냐? 중력, 항력, 양력 플러스 요런 내력. 이 내력이 결국은 요거죠. 네, 추진력. 추진력에 의한 충격량은 인테그랄 PT가 되는데 이 추진력 P는 결국 M.VA over M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켓은 최종 운동량 요만큼을 갖게 되는 것이. 이걸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12페이지를 스킵하도록 하고 여러분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은 이걸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켓 시스템에서의 이 스러스트, 추진력이라는 것은 프로펠런트와 로켓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력으로.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원리로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체에 작용하는 그 일반 외력은 이렇게 중력, 항력, 양력 거기다가 로켓과 프로펠런트 사이에 작용 반작용으로서의
트러스트. 이렇게 네 가지. 우리 비행체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5분쯤 남았는데